대학신문을 가장 생생하게 읽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기사를 쓴 기자를 통해서 직접 내용 들을 수 있는 24시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은 전북대 신문 정세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 신문 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네, 정세진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 제목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1,400만 시대, 유명무실 동물보호법입니다. 기사 제목에 1,400만이라는 수치를 보니까 정말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구나 실감이 되거든요. 일단은 기사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세진 기자도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저도 이제 반려동물 한 마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종류는 말티즈이고, 이름은 설날에 태어나서 설날입니다.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6년 동안 지금까지 같이 자라와서,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고, 이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누구에게나 이쁨 받는 강아지입니다. 네, 설날이라니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기사 기획 의도 전에 듣고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는 말이라고 해서 이 기획 의도를 좀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다루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미비한 처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이제 분노에 빠뜨리게 됐는데 최근에도 충격적인 동물학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광주의 모 동물병원에서 이제 작은 푸들 한 마리를 수술을 마친 후 악취가 난다고 이 친구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고 조롱을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750g의 작은 푸들은 차가운 수술대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해당 병원은 영업을 중지한다는 말과 이제 죽은 이유는 탈취제가 아니라는 변명뿐이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는 황당하고 무서운 동물 학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기사에서 설명한 듯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을 현행법상 이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한 국가의 권위는 그 국가가 동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관한 기사를 다루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의 잔혹함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게 현재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죠. 이렇게 처벌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미흡한데요. 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첫 번째로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사와 두 번째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학대의 경우 어둡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에 관한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동물학대 사건을 이제 신고한 후 경찰이 찾아갔을 때 경찰이 동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이가 현행법에 영향을 미치고 아직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가 낮아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여전히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현행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이제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고 동물 유기도 원래 과태료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경찰 수사가 되고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처벌 규정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동물학대를 할 경우에 처벌은 된다는 얘긴데 하지만 실제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네, 원칙적으로 처벌은 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이제 동물학대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리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학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운 게 한계적 상황이고요. 또한 학대 원인에서 이제 잔인성과 고의성이 함께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고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검사가 밝혀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증거로 수집해서 밝혀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물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도 함께 짚어볼게요. 어느 정도 늘었고 처벌 결과는 또 어땠나요? 2016년부터 이제 지난 2029년까지를 보면 전국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부터 짚어보자면 339건, 509건, 601건, 그리고 2019년에는 1000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년간 검찰 처분을 받은 3,400명 중에 절반 이상은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나머지는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 청구 처분을 받았고 93명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구속된 사람은 2명, 이제 0.1%에 그치고 재판을 받은 결과도 이제 처벌 수준이 매우 낮은데 1심 재판 결과 절반은 벌금형에만 그쳤고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으로 3.9%에 불과했습니다. 반려동물 문제를 논의를 하다 보면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번식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무분별한 사육 공장은 상당수가 무허가로 운영이 돼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일명 강아지 공장은 지난 2016년에 이제 모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현재 번식장의 규정으로는 관리 인력 1명당 75마리만 사육해야 하고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꼽혔던 이제 밑면에 구멍이 뚫린 이른바 뜬장이라고 하는데 이 뜬장 설치를 금지합니다. 근데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법 번식장은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형으로 운영하면서 사육 환경이나 먹이, 배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위생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는 이제 강아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번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거의 개의 보장은 보장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강아지 공작은 펫숍, 그리고 동물 매매 문제까지 현재 문제되는 고질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허가가 상당수라고 하니까 이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전국 강아지 번식장은 3,000개에서 4,000개로 추정은 되지만 이 중 허가된 업체는 545개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전라남도 나주시에도 유기 강아지가 모여있는 유기 동물보호소가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번식장이나 경매장으로 사용됐던 곳이었던 게 드러나서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아지 번식장의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지난 5월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강아지 농장에서 번식되는 강아지를 구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고 기사를 통해 전했는데 개들이 오물이 가득한 뜬장에서 사육되고 새끼를 출산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됐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어미개와 강아지들이 함께 발견됐고 뜬장 옆에는 얼마 전까지 인공 수정을 한 내용이 이제 나무 판자가 걸려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불법 수술이랑 자가 진료 흔적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번식장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고 관리 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들이 물건처럼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현행법상 막을 수가 있나요? 이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동물권 단체랑 펫 산업계가 계속해서 부딪혀온 논제인데 현행 동물법에는 무허가로 동물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이어지는 펫샵을 규정하는 내용은 따로 없고요. 현재 현행법은 이제 미허가 영업장에 대한 가벼운 처벌뿐이며 불법 동물 생산 판매업에 대해 등록, 허가 취소 조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 작성 당시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제 한국성서대학교 이제 김성호 교수님께서는 동물 생산 판매업의 규제와 제도 강화는 패션 문화 근절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동물 실험에 사용된 희생된 강아지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일도 있었잖아요. 네, 기사에도 담았지만 이제 지난 2월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학대 수준의 과도한 동물 실험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비글 품종의 복제견 메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메이는 서울대학교 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태어난 복제견이에요. 네, 5년간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다시 교수의 연구실로 옮겨졌는데, 하지만 몇 개월 후에 이제 그 전과는 완전 다른 충격적인 모습으로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고, 결국 나중에 그냥 원인 모를 급격한 체중 저하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연구기관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사건 이후로 동물 실험 윤리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세졌는데 현황과 문제점 짚어주세요. 지난해 동물 실험을 수행한 기관에서 사용된 동물 실험이 약 371만 마리로 집계됐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동물 실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실험이 강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메이 사건과 같이 현행법상 실험 동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실험 동물 이용을 규제할 조항은 매우 미비하고요. 그래서 또한 동물 실험을 할 경우에 이제 3R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는 최대한 비동물 실험으로 대체하고 사용 동물의 수를 축소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을 진행 시 고통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이제 3가지 원칙인데, 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나마 꾸준한 노력 덕분에 동물보호법이 더디지만 바뀌어가고는 있죠.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어왔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올해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지 거의 30년이 됐어요. 20년 전에는 이제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은 되게 많은 조항이 여러 개 있지만 고작 12개의 조문밖에 없었고요. 이제 조문 수만 비교하면 현재 동물보호법의 수준보다 4분의 1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고, 동물 유기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는 일부 행위만 열거한 동물학대 범위를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동물학대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제 많은 시, 도가 동물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외에도 동물원 수족관법, 그리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동물 관련 법률도 이제 느리기는 하지만 개정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적인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영국의 현행 동물보호법 토대는 1911년에 마련이 됐고요. 1951년에는 동물 판매를 규제하고 54년에는 동물에게 행해지는 무분별한 마취를 규제하는 등 생명보호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 이후 영국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법안으로 발전이 됐는데요. 개 사육법, 동물 실험에 관한 법, 야생동물 학대 방지 규정, 개 사육 및 매매법 등이 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이제 동물 보호의 관리 의무라는 조항을 통해서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누구나 동물 보호가 의무라는 내용까지 마련을 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을 기르는 권리를 박탈하고, 더불어 동물을 소홀히 여기면 최고 1년의 징역과 약 이제 한국 돈으로 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례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정세진 기자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 기소하는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동물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조금 더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이제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김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나라도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동물에게 이제 사람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기 때부터 생명윤리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에 동의하며 이제 사람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제 독일은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민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 사이에 제3의 지위를 부여해서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라는 점을 인정한 건데, 적어도 동물이 이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연방 헌법에서도 국가는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기사의 결론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동물의 권리나 복지에 신경을 쓰고 또 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 정세진 기자의 의견 들려주세요. 네,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지만 이제 이에 비해서 법안은 이제 미비하고 동물학대 범죄 인식은 조금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학대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미비한 처벌을 볼 때마다 동물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는 매우 더딤을 느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담 인력을 늘리거나 아니면 헌법에 동물에 관한 그런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이제 명시를 해준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이제 다른 법 조항까지 조금 더 빨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것들은 아직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학생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나선다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비대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네, 이제 지금 세 번째 출연인데, 첫 번째 때는 대면으로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쓴 기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사회적 문제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면서 다시 한번 촬영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미 있는 기사 짚어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4시 초대석 전북대 정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